뭐 하는 겁니까?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매니저 박용철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카페 안은 이미 사람들이 북적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지만 그의 음성은 마치 마이크를 단 것처럼 크게 퍼졌다. 저 테이블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 들었는데요. 이유가 뭐죠? 문가영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려 애썼지만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유요? 손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우리 카페의 귀빈들을 위해 예약돼 있습 게다가 휠체어용 공간이라고 해도 미리 예약을 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용철이 코웃음을 치며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봤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긴 특별한 분들을 위한 자리니까요. 특별한 분이라니요? 저도 국민이고 여기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가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는 또다시 코웃음을 치며 우리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 불만이면 사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든지요. 저는 규정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가게 안의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앉았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씩 말을 멈추고 긴장된 표정으로 둘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무례할 수 있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연예인 아니야? 그러게 나도 TV에서 봤어. 문가영이라던데. 근데 왜 저런 대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손님인데 저렇게 차별하는 게 말이 돼.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어 슬쩍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하고 속삭였다. 그 순간 매니저가 그쪽을 눈짓으로 노려봤지만 이미 가게 여기저기에서 스마트폰이 올라가고 있었다. 지금 찍고 있는 거 다 꺼주세. 우리 카페 이미지는 스스로 관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흥분하며 외쳤다. 괜히 인터넷에 올려서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불만 있으면 직접 말하란 말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을 걸었다. 저기요 매니저님. 손님이 휠체어 접근석을 요청하시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절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손님,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 그리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한 어조로 답하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카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꽤나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밖에서 보이는 화려한 간판과 시그니처 로고, 그리고 내부의 대리석 테이블과 샹들리에 장식 때문에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SNS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곤 했다. 그런데 매니저가 갑자기 고압적으로 굴자 그 화려했던 공간이 갑작스레 차가운 기운으로 뒤덮인 듯 조용해졌다.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일찍 예약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굳이 휠체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기 구석 쪽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매니저는 구석 자리, 협소해 보이고 이동이 불편해 보이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 거의 물건들로 가득 쌓여 있네요. 문가영이 어이없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창고처럼 보이는데 손님에게 저런 곳을 안내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휠체어라도 진짜 필요한 분이면 저런 자리라도 감사히 앉아야지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야 다 VIP 손님이니까 제가 편의를 봐주지만 매니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분을 데리고 나가든지 다른 테이블로 안내하든지 하세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도 VIP로 대접받아야 할 만큼 제대로 된 손님입니.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저 문가영이라고 합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문가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군요. 매니저가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제가 워낙 유명 인사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그쪽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말 대놓고 무례하네. 문가영이 유명 여배우인데 저걸 모른다고? 알긴 알겠지.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혼잣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 옆 테이블에서 본인 친구에게 속삭였다.
차별이란 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저희는 이 카페 자주 오는 편인데 매니저분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군 적은 없는 것 같아. 오늘 왜 저러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글쎄, 요즘 뭐 정책이 바뀌었다느니 사장님이 VIP 행사 준비한다느니 말이 많긴 하더라.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근데 저분 원래도 권위의식이 상당했어요. 이번에 특히나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자 어느새 문가영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매니저에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휠체어에 탄 것도 아니고 혹시 제 지인이 장애가 있어서 그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카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매니저는 한숨을 푹 쉬고는 그쪽은 모르시겠지만 이 카페의 명성 때문에 찾아오는 정재계 인사,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 만습, 그리고 오늘은 그분들 중 하나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워둬야 해요. 손님께서 VIP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문가영? 솔직히 지금 검색해보면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일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계속 조용히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명백히 차별 행위죠. 문가영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다. 공공장소에서 휠체어 우선석이나 접근이 쉬운 자리를 막아서면 불법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공공장소입니까? 개인 카페임리 정책은 사장이 정하고 저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연예인이면 뭐 어쩌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여기서 특별 대우받을 자격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누가 특별 대우를 달라고 했나요? 단지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문가영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테이블에서도 몇몇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네, 동의합니. 지금 이건 명백히 잘못된 대응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힘주어 말했다. 저는 변호사인데 이 상황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요. 매니저는 그제야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비웃듯 말했다. 변호사? 그래서 뭐요? 우리도 법무팀 정도는 있습.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어보세요. 사람들이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즉시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며 이건 증거가 될 것 같다 라고까지 말했다. 매니저는 이 상황이 너무 커지는 걸 인식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강경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문가영이 작게 중얼거리자 근처에 있던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소녀가 언니 힘내세 다들 보고 있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이지. 언니가 아니에요 하고 응원했다. 소녀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카페가 순식간에 대치 구도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손님 진정해 주십시오. 매니저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라며 달래려 했지만 매니저는 내가 진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고 도엘에 그들을 쏘아붙였다. 여기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문가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제 명함이고 제 지인은 지금 곧 올 예정입니. 그 지인이 휠체어를 사용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카페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예약까지 해놨습. 그런데 지금 매니저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모욕하고 계신 거예요. 매니저가 힐끔 명함을 쳐다보더니 글쎄요, 제가 이런 거 받을 의무가 있나? 하고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매니저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좀 심하네요. 손님 대접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자리라도 제대로 소개해주면 모를까. 저쪽 구석 같은 자리를 주겠다고 한 건 너무하죠. 목소리가 커질수록 매니저의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경찰 부를 일까진 아니지만 신고할 수도 있죠. 게다가 차별 문제로 소송 걸 수도 있고요. 뒤이어 들리는 말은 하나하나가 위협처럼 다가왔다. 문가영은 그 말에 혹했다. 사실 그녀는 그냥 사과받고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매니저의 태도와 말투는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 게다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인이 오면 그 지인은 더욱 기분이 상할 것이 뻔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해요. 그녀가 마음을 굳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요, 힘내세요 하고 지지했다. 그 시각 카페 밖에는 이미 도착한 문가영의 지인이 자리 잡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잡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겨우 카페 입구까지는 접근했지만 매니저가 문 앞에 서서 오늘은 예약 손님이 많습 죄송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시기 어렵겠네요 라며 또 한 번 막아서고 있었다. 아니, 제가 가영 씨 지인인데요. 함께 예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지만 매니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VIP 자리는 이미 확보해야 할 분이 따로 계십니. 그래서 휠체어 출입 같은 건 좀 어렵네요. 문가영이 그제야 밖으로 뛰쳐나가며 오빠 미안해요. 잠깐만 제가 해결할게요. 하고 달래듯 말했다. 그러자 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 상황이 이상하네. 이렇게 대놓고 거절당한 건 처음인데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 분 다른 카페 가시지요. 여긴 예약 손님도 많고 비좁아서 휠체어 들어오기 힘듭니.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곳 가세. 서울에 카페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문가영이 휴대폰을 치켜들었다. 여기 카페가 이렇게나 장애인 차별을 하고 손님을 무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 저도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자 매니저의 눈에 불안감이 살짝 떠올랐지만 여전히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 오히려 우리 카페 홍보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뭐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러고는 비꼬듯 웃었다. 안녕하세요 손님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때 다른 직원보다 한 계급 위로 보이는 실장이 다가왔다. 실장은 매니저와 다르게 좀 더 예의를 차리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조금 전부터 소란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을 당장 나가게 하고 싶습. 지금 휠체어 손님도 억지로 들어오려 하고 있고요. 우리가 행사가 있는 날이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가 실장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가영과 지인을 번갈아 보았다. 죄송합니 저희 매니저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그래도 규정상 예약하신 분께 테이블을 제공해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매니저가 실장의 말을 끊으며 그건 내부 결정 사항이라며 오늘 행사 손님 오시면 어쩔 거야. 그분들한테 자리 내줘야지. 하고 재차 강조했다.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저희가 빠르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매니저를 따로 불러 귀갯말로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누구 마땅히 나서서 말려주면 좋을 텐데. 저기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했잖아.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거 아닐까? 하며 기대 섞인 목소리가 오갔다. 그러나 실장과 매니저의 귓속말은 길어졌고 매니저가 여러 번 고개를 저으며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진짜 VIP가 더 중요하다고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그대로 손님들 귀에 들려왔다. 아니, 저런 식이면 법적으로라도 대응해야 해요. 조금 전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했던 중년 남성이 재차 나섰다.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 여기 다들 증인도 많고 녹취랑 영상도 확보돼 있습니다. 매니저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마음대로 하세 하지만 우리 카페 법무팀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 괜히 일 키워서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마시죠. 골치가 아프더라도 불공정과 차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지친 기색 없이 단호히 말했다. 문가영 씨. 그리고 이분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의 컴머 카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휠체어 이용자를 거부하고 유명 연예인 문가영 씨까지 모욕하고 있네요. 실제로 보이는 댓글 창에는 장애인 차별 말도 안 됨. 헉 문가영. 그 카페 어디냐 등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그만하세요. 실장이 결국 매니저와의 귓속말을 마치고 돌아섰지만 뾰로통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손님들께 죄송합니. 저희가 좌석을 재조정해서 휠체어 접근석을 당장 마련하겠습. 어떤 VIP가 오신다 해도 먼저 예약한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저는 어쩝니까? 사장님께서 VIP 최우선이라 하셨다고요. 매니저가 노려보자 실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일단은 손님 응대가 우선입니. 그리고 사장님과 통화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휴, 겨우 이만큼이나 진전이 있네요. 문가영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는 지인이 미안해. 나 때문에 괜히 일이 커진 것 같아. 하고 미안해했다.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라 여기 매니저님 태도가 너무했던 거야. 그녀가 진정시키려 애썼다. 매니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말을 함부로 뱉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SNS 라이브는 수백 명의 시청자를 모으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종업원들은 다른 손님들의 음료를 서빙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도 시선이 자꾸 매니저에게 향했다. 그냥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 정도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겠죠. 한 남자 손님이 중얼거리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손님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등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문가영 씨,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 솔직히 저도 한 번쯤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식의 차별적인 대우를 곧잘 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녀는 결심이 서는 듯했다.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도 슬쩍 비웃었다. 좋을 대로 하세. 어떻게든 우리 카페가 잘못했다고 명문화시키긴 어려울 겁니. 여기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내부 규정이 사회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이미 영상도 충분히 있겠다. 증인도 많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조짐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인터넷 기사에는 카페 매니저 여배우 문가영에게 휠체어석 거부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동시에 장애인 차별 키워드가 뜨겁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카페 측은 해당 매니저의 독단적 행동이었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공지문을 SNS에 올렸다. 그러나 매니저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사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별다른 반성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문가영 측 변호인은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많은 네티즌이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지지했다. 그 사건은 점차 확산되어 TV뉴스 인터뷰까지 이어졌고 연예인 특권이나 편의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카페 매니저 박용철은 점차 사장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사장 역시 처음에는 VIP를 위한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사태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기에 언론에서 카페 이미지가 추락하고 점점 매출도 줄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건 매니저가 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책임을 매니저에게 떠넘겼고 박용철은 사실상 해고 위기에 몰렸다. 네가 법무팀이랑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라고 해도 일이 커질 줄 몰랐지. 사장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는 소리가 카페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언론이 달라붙어서 난리야. 한번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 될 걸 왜 그걸 못해? 매니저는 수화기를 붙들고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사장님이 VIP 우선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건데요.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 얘기 전혀 안 하셨잖아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됐고 오늘 당장 기자회견 열 거야. 너도 와서 무조건 사과해. 이미 지분이 큰 투자자들도 불만 제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 이 상태로는 사업 접어야 할지도 몰라. 매니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낼 길이 없어 보였다.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사장과 매니저는 나란히 섰다.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카페는 이번 일로 큰 책임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차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매니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죄송합니. 제가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하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취재진 중 한 명이 그 규정은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일반 손님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나요? 라고 물었고, 매니저는 답변에 막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며칠 후 민사소송 예비 절차에서 카페 측 변호인은 거듭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 문가영 씨와 그 지인께서 너무 마음 상하셨을 텐데 저희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겠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페 내부 훈련과 구조 개선, 특히 휠체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문가영에게 이 사건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 고 조언했다. 문가영은 그 말을 곱씹다가 네, 저도 합의금보다는 제도가 바뀌길 원합니.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하고 결심했다. 이후 열렸던 공판에서 재판부는 카페 측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손님에 대한 합리적 배려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가영 씨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지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든 아니든 접근이 가능한 자리를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행동은 명백히 차별 행위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카페 측은 손해배상금은 물론이고 휠체어 접근 개선 공사를 추진해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도입하도록 명령받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다른 상업시설들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도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판이 끝나고 매니저는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다. 매니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장님 지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태도가 너무 오만했다. 결국 카페 이미지도 떨어뜨리고 본인도 실직하고 말았다라는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 카페는 한동안 휴업에 들어갔고 재오픈 직전에는 완전히 달라진 구조와 방침을 SNS에 홍보했다. 입구부터 휠체어 경사로를 새로 설치하고 내부에도 통로폭을 넓혔으며 모든 직원에게는 장애인 인권 및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사장 스스로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우리는 반성합니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언했다. 얼마 뒤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던 날 우연히 문가영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함께 있던 친구가 가영아 여긴가 봐 리모델링 공사를 했대 라며 가리켰다. 카페 입구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크게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때 사장이 직접 나와 마주친 문가영을 발견하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드립니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차별해 왔는지 깨달았고 덕분에 시설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었습. 저희 직원들도 이제는 새 마음으로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문가영은 뭉클한 표정으로 그 현수막을 바라봤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원하는 건 단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일 뿐이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진심으로 그러겠습.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공손히 답했다. 직원들도 문가영을 보며 머쓱하게 미소 지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대의 느낌이 묻어났다. 그날 카페 내부를 둘러본 문가영의 지인은 감탄했다. 와, 테이블 배치가 달라졌어. 휠체어가 돌아다니기 훨씬 편하네. 그리고 창가 쪽에 마련된 널찍한 테이블은 조명이 잘 들어오고 경치도 좋아 보였다. 이 정도면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라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 봤는데 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대. 그러게 이젠 오히려 가장 접근성 좋은 카페가 됐다고 하던데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나마 이 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문가영은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도 여러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얻은 합의금 일부를 장애인 권익단체에 기부했다.
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단과 행동력을 존중했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도 유사한 개선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사건의 전말을 잊어갈 수도 있었으나 정작 카페 측에서는 오히려 이 일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었다. 직원들은 매주 소규모 워크숍을 열어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았고 모든 메뉴판에는 점자와 QR코드가 추가되었다. 한글 자막이 달린 영상 안내도 곳곳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매니저로 임명된 인물이 문가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매니저 강지영입니. 저희 카페가 많이 바뀌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러주세. 저희가 준비한 개선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가영은 스케줄이 조금 바빴지만 그 연락을 받고 마침내 다시 카페를 찾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 역시 밝은 표정으로 예전에 여기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정말 기쁘네요. 라고 말했다. 강지영 매니저는 저희가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 혹시 혹평이라도 좋으니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이미 첫인상은 아주 좋아요, 사실. 저도 이곳이 편한 공간이 됐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카페를 알고 또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문가영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펼쳐보고 바뀐 인테리어를 눈으로 훑으며 미소 지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손님들의 꾸준한 지적과 무엇보다도 문제 제기를 해주신 문가영 씨 덕분입니. 카페라는 장소가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되잖아요. 이제야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강지영 매니저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저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하다고 소문나면 더 많은 휠체어 이용자분도 이 카페를 찾으실 수 있겠죠. 문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방금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설치된 경사로를 떠올렸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매니저분 진짜 열심히 바꾸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져. 예전엔 정말 끔찍했잖아. 직원들 태도도 자리 구조도 형편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 뉴스 보고 여기 다시는 안 오려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조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뻐. 하고 말했다. 그날 카페는 조용하지만 밝은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전의 차별과 대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변화의 뒤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 무엇보다 차별과 부당함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문가영의 결심이 핵심이었다. 퇴장하기 전 문가영은 새 매니저에게 오늘 대화 정말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강지영 매니저는 네, 여기 있는 모든 직원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더 노력해서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문을 나서며 문가영은 잠시 주변 풍경을 바라봤다. 카페 외관에는 멋진 글귀가 붙어 있었다. 편견 없이 모두와 함께. 그녀는 그 글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한마디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그녀 곁에 있던 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 교훈이 널리 퍼지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발 뻗고 나서줘서 다들 깨달은 거니까 자랑해도 돼.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네. 문가영은 화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나 혼자뿐 아니라 지금처럼 함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분명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듣던 지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만약 또 어떤 부당한 상황을 보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되니까. 이젠 SNS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이 화두로 떠돌았고 기자들은 그 사건을 장애인 차별을 직시하게 만든 획기적 판례라 칭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사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고, 시민들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상징을 만들어낸 인물이 다름 아닌 문가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건 당시의 분노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모두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한다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일지 모르겠다. 고 말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일을 잊지 않았다. 카페 앞에는 종종 휠체어를 탄 이들이 오가고 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의 환대가 계속되었다.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작은 미소로 화답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 카페가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누구든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완비가 잘 되어 있다. 그 계기를 만든 건 배우 문가영이었다. 모두를 위한 자리라는 것이 이곳에선 현실이 되었다. 라는 멘트가 화제가 되었다. 순식간에 공유가 늘어나며 문가영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확산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지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꼭 나라서가 아니에요. 아마 누가 됐든 부당함에 맞서 이렇게 끝까지 목소리를 냈다면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지인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번 사건은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해. 하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지 소송에서 이긴 행운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라는 의미로 남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장벽을 눈여겨보고 그걸 없애려는 움직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모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것이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리고 계속 되새기는 말이었다. 이 말은 카페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니 이 순간 독자 여러분도 바라보길 바란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나 편견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 내일의 이야기는 우리 각각의 선택과 목소리에 달려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고 또 참여해보자.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작은 불합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